멘토님 준비되시는 대로 그러면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미래인재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동안 너무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의도 너무너무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채팅창에 글 올렸던 것처럼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요, 채팅창에다 글을 쭉 한번 올려주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해 주시면은요, 멘토님 저희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인데 밖에 비가 잠깐 왔었는데 오늘 뭐 날씨와 관련해서 별 피해 없기를 진심으로 제가 바라겠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 주제는 자기 주도적 미래 인재에 대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진로 선택이나 미래 사회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방법들은 다양히 있고 가장 본인한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체계적으로 자기의 진로를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핵심은 내가 주도가 되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조차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주도적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법, 주도적으로 나의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맨 처음에는 이제 도대체 그러면 맨날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된다.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나 자기 주도적 삶을 뭐 계획해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자기 주도적 인재가 무엇일까? 그냥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그 개념이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또 자기주도적 삶을 사는 방법이나 미래 인재가 그 자기주도적 삶을 결국에는 이뤄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미래 인재를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 주도적 인재라는 것은요, 결국에 자기 주도성을 의미를 해요. 자기 주도성을 가진 인재를 의미를 하겠죠. 인재라는 개념은 앞서 배웠듯이 어떤 업무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라고 했는데 많은 사회에서 그리고 여러 기업들에서 인재를 찾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와 함께 일을 해 나갈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는 그냥 명령하면 듣는 뭐 컴퓨터처럼 명령어를 딱 입력을 했는데 딱 그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인재만을 찾기보다는 그건 그냥 컴퓨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보다는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상당히 요구를 해요. 그렇게 봤을 때 자기 주도성에서 자기라는 자기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자기가 아니고 허니의 의미도 아니고 셀프의 의미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프의 의미가 당연히 맞겠죠. 자기주도성이 이 한자가 결국에는 스스로자의 그 몸기자를 의미를 하거든요. 내 몸, 내 스스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셀프 쪽의 의미가 더 가깝고 그냥 그 사람 자신,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의미를 합니다. 주도성이라고 하면 그 주도적 입장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성질이나 특성을 의미를 해요. 입장에서. 내가 이제 주도가 되는 삶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급이 있으면 선생님이 있고 뭐 회장, 반장이 있는데 그런 리더가 이끄는 어쨌든 반이 하나가 어떤 생명체로서 그 반장이 주도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반이 있는가 하면은
각각의 입장들을 그냥 그 리더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양한 주도성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그 입장에서 얼만큼 내가 이렇게 결정을 했느냐, 내가 얼만큼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을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자를 보시면 주도성의 여기 한자가 임금주자에 임금이나 주인을 의미를 합니다. 임금이나 주인을 의미를 하고 인도할 도, 뭔가 이끌다의 의미고요. 성품성 이것은 뭐 성질이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주인이 직접 이끄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의 주인은 누구?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자기가 이끄는 삶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주도성이라고 한다면 그 개념은 자신이 주동적으로 자신의 일을 이끌어 나가는 성질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제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학생의 직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얘기를 했다면 내가 학생으로서의 해야 되는 의미는 당연히 내 자신의 일은 공부에 가깝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고등학생, 청소년으로서 여러분들이 긴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 지금의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 내가 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진로를 찾는 것, 내 스스로 남들이 찾아주는 야, 너 이거 잘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해. 이거 돈 잘 번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주도가 돼서 내 자신의 일을 스스로 끌고 나가는 게 자기 주도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간단하죠. 어쨌든 뭐 어려운 단어라기보다는 이게 느낌적으로 딱 오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신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주도성이라는 것은 좀 내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서는 성질이나 특성을 말을 하는데 내 스스로 자립해서 근데 심리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주도성이 자신의 이제 주체적인 것 그리고 나 혼자 주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좀 선도해서 이끄는 것의 의미를 좀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기주도성의 의미가 리더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이끌어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생각해보면 근데 내 몸에 스스로 내 자신을 이끄는 게 자기 주도성이 될 거고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뭔가 사회는 결국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타인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나 혼자 백날 자기 주도성을 가진다 한들 내가 분명히 누군가와 협력을 해야 되고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그리고 좀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려면 결국에는 타인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가진 그 자기 주도성이 사회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타인을 선도할 수 있는 나의 주도성.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뭔가 이제 가치관이나 성질이나 내 주도적인 입장인데요. 그게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뭔가 같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삶. 내가 중심이 돼서 좀 타인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나 혼자 막 앞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결국에는 내가 앞서긴 앞서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의미를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뭐 학교 축제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하기 힘들죠. 뭐 축제든 운동회든 뭐 이런 게 있는데 학교 축제를 만약에 기획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급 뭐 하지? 축제인데 뭐 할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한 학생이 안을 내요. 친구가 한 안을 냈어. 야, 우리 이번에 축제 때 뭐 해보자. 우리 반 같이 뭐 해보자. 라고 이렇게 기획을 아이디어를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렇게 던지게 되죠. 그거를 이제 학급 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새롭고 재미는 있어요. 좋을 것 같아. 근데 친구들이 흥미를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이 결국에 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이제 내 말이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이걸
낸 사람이 말이 안 먹힐 것 같고 사람들이 뭔가 이게 좀 흥미는 있어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안 나서나니까 빈정거려요. 빈정거리게 되고 한 발 물러서서 뭐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야 너네가 싫다는데 뭐 어쩔 수 있냐라고 뭐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야 그래 너네가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야 우리 반은 안 돼.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냈던 아이디어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이제 애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안 도와줬다는 것으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았겠죠. 실망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한테 좀 섭섭해하고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내면은 야 그것도 별론데 뭐 내 거보다 뭐 네가 나은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로서 이렇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좀 내 말을 안 들어줬다고.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빈정거리고 이제 고맙다 그래 너네 이제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사람,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낸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흥미가 없어? 나는 주도적으로 한 건데 너네가 안 따라줬어. 그럼 나 안 해. 이런 의미를 거의 그러면 좀 이제 좀 땡깡이죠. 나 이거 아니면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바닥에 들어 눕듯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라는 사람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엔 좀 심리적인 의미에서는 이제 좀 심리학적에서는 영유아, 애기, 어린 아이들의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로 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상당히 그냥 이렇게 유아틱한 발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소년 그 어린 아이들은 타인이랑 나랑을 좀 혼동해요. 그래서 내 기분 그리고 내 사고 방식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고 당연히 다른 사람이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구별을 못하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법, 의사소통을 할 줄 아는 방법, 그리고 뭐 배려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습득을 했다면 자기중심적으로 나 이거 나 아니면 안 해. 내 말 들어줘. 무조건 내 말 따라줘. 내 기분 들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이제 아이 같은 어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타인의 의견을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좀만 밀어붙여도 야, 네가 낸 안건에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라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라고 내가 얘기한 거 그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똥고집만 피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말들이 달릴 때 여기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타인의 의견을 밀어내가지고 역효과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폭이 상당히 좁고 뭔가 유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학급 회의 상황에서 보면은 모든 일에 예스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까 그 의견을 냈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의견을 냈을 때 괜찮네 라고 얘기를 넘겨요. 좋아 오케이 하고 넘겨요. 다음에 얼마나 힘들지 진짜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될지 안 될지 축제가 망할지 성공할지 상관없이 그래 좋아 오케이 해보자 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당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적극성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일에 예스맨인 사람은 적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그러니까 뭔가 미움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도 상당 부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뭔가 내가 좀 반대되는 그리고 좀 저 사람한테 좀 악의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견을. 그래서 그냥 무조건 예스를 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죠, 사실.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라고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발표한 제 기분이 뭐가 되겠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스라고 하면서 그냥 상당 부분 인내하고 넘어가요. 그냥 미움받을까봐
그냥 적당히 동조하고 넘어가게 되죠. 근데 회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는 분명히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회의를 하는 이유는 아니면 그냥 혼자 자기가 하지. 왜 회의를 하겠어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서로 교류하면서 대안을 삼고 더 나은 의견이 있으면 그걸로 채용하고 개진하고 나아가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식의 자기중심적인 사람과 모든 일에 예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성만 가진다. 그리고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자기 주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정신 없었죠, 여러분. 얘가 계속 땡깡 피우고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그 학급 회의 안에서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기가 생각한 아이디어. 또 안을 냅니다. 제안을 하고 설명을 해요. 야, 우리 학급 회의에서 어떻게 하자라고 아이디어를 똑같이 그 전에 사람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그 회의장의 분위기가 똑같이 흥미는 있어 보이는데 뭔가 망설여. 막 적극적으로 뭔가를 그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뭔가 망설이고 이렇게 서로 부디기만 살피고 있어. 서로 살피고 있어. 그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괜히 일 벌리는 것 같고 정말 저게 재밌을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별로일 것 같은데 하기 싫은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아이디어 해서 잘 되면 좋긴 하겠지만 굳이 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은 다양하니까. 그럼에도 어쨌든 안을 냈을 때 이 사람은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반응을 살피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막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하면 우리 추억이 될 거야. 이거에서 돈을 조금 벌면 그걸로 다 같이 뭐 분위기 좋게 뭐 피자를 먹자. 아니면 그걸로 대신에 뭐 어디 기부를 해보자.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흥미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흥미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야 그래 니들이 그렇지 뭐 야 나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삐져가지고 괜히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선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 그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개선안을 다시 내고 아니면 좀 나는 흥미가 없어 안 하고 싶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너는 일을 조금 더 적은 걸 맡게끔 해주던지 이렇게 좀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호 간에 이제 의견을 좀 조율할 수 있는 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계속 자기가 주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적극성을 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일을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도 이 둘 중에 사람이 앞에 나섰을 때, 야, 쟤는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1번인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될 거고, 그래도 그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 상대방의 동기를,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오히려 자기주도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이제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솔선수범하면서 이게 우리 학급만의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또 다른 학급에도 또 전파가 되고 여러분들 학교의 하나의 문화로도 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급력이 상당히 크죠. 그냥 이 사람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을 뿐인데 실천을 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었고 조율했고 솔선수범해서 나섰고 이런 게 진정한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신의 프레임에서만 사건을 좀 해석을 해요. 앞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신의 관점, 자신의 프레임,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뭔가 이렇게 딱 갇혀가지고
사건을 바라봐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벽 앞에 서 있는데 구멍이 조그만 게 나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으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벽 프레임 자체를 깨부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러나 그걸 깨부수지 않고 그 구멍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좀 결과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과정 전체를 보지 않고 결과가 뭐 저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굶어 죽었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굶어 죽었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어떤 역사와 그런 뭐 배경이나 그리고 어떤 삶을 가졌는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끝났네 요것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내 시각으로 봐요. 상대방의 삶 그거 자체로 보지 않고 내 프레임 안에서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이제 자칫 주도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평가를 내리고 이 사람은 어쨌든 결단은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내려. 그러니까 해석을 해. 그러나 그 틀이 너무 좁고 내 안에서만 갇혀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프레임,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 나한테 적용해서 들어오는 거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제 프레임이 나한테 프레임이 이렇게 적어 들어오면은 해석에 이제 뭔가 이렇게 흔들려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거에 또 못 견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뭔가 시작은 쉬워요. 시작을 이제 적극성을 가지고 본인이 막 판단을 해. 그러나 도중에 반대에 붙여서 이렇게 장애물에 이렇게 부딪혀서 중심을 잃고 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또는 이제 한 발짝 빠지거나 그래 너네 잘해봐라 이러고 이렇게 빠져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자기 말대로 됐으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방식이 오히려 너무 내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항상 지금 저희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들은 게 미래 사회에서는 어쨌든 내가 중요하다. 내 중심으로 이제 앞을 바라보고 창의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 자기 주도적이 돼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은 게 그러니까 느낌은 비슷한데 뉘앙스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4차 산업혁명도 그냥 개인한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한테 일어나는 문제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구나 라는 점만 기억하신다면 자기중심적이 먹히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자기 주도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에 비해서 프레임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요, 일단 들어. 그러니까 내 의견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제 티키타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말을 했으면 A를 얘기했으면 뭐 A, B를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야 까라면 까 하라면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데 비해서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고 왜 이랬는지를 서로 상대방이 오해한 게 있으면 아 그 부분은 아니고 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의견 프레임이 다양하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것도 틀린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것과는 개념이 조금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듣는 척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적당히 듣는 척은 하는데 아 그래서 내 말이 맞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프레임이 일단 내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식이 있고 거기서 나아가서 이 서로 상대방의 시각, 상대방의 프레임을 수용하거나 좀 조절할 수 있는 레벨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아이, 초등학생, 동생이 있거나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동생, 동네 꼬마가 있다고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야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린 아이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기 힘들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하지 못하고 왜 쟤 내 말 안 듣지? 아, 화나, 열받아. 아, 쟤 그냥 움직이라고 그래. 다치던지 말던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상당히 내 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 주도적으로 한다면 이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유치원의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걔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겠죠. 야, 그 애기한테 어려운 말을 괜히 써서 막 영어 쓰면서 막 전문 용어 쓰면서 막 얘기를 하면 어린이는 당연히 그 유치원생은 못 알아듣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 어디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 틀 안에서 아이가 적당히 움직이면서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의 환경을 구축해 주던가 그런 놀이 방법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이렇게 뭐 애를 그렇다고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고 조절하려는 능력이면서 결국에는 그런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엔 설득력을 갖게 돼 있어요. 얘기를 조절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또 조정도 하면서 내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교환을 하면서 오히려 설득력을 또 갖출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 말이 맞았으면 내 방식이 맞았다면 설득력을 갖출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치고 지속될 수가 있죠. 그냥 단기간에 야, 안 해, 포기 끝. 그래, 너는 너대로, 난 나대로 살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도적인 삶은 결국에는 상대방을 설득해서 끌어오는 힘을 갖는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누가 봐도 자기 주도적 인재가 되고 싶죠, 여러분. 그냥 기왕이면 맨날 고집불통인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자기 주도적인 삶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리더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의 주인, 나만의 삶이라도 내가 주도하는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은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태어나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뭐 태어나는 거는 마음대로 태어난 거 아닌데요. 그냥 부모님이 낳아주셨는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은 모두가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의 제도나 아니면 뭐 선생님, 부모님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엔 내 선택이죠, 뭐. 그걸로 누구 탓을 하겠어요. 결국엔 내 선택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된다면, 내가 은연중에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제 핑계를 대면서 부모님이 나 이거밖에 안 해줬어. 아니, 부모님이 나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망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갔어. 뭐 나쁘진 않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것은 80% 이상이 여러분들의 선택 과정과 경험한 내용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습관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생각을 좀 깊이 하는 방법,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설명을 듣고서 여러분들 실제로 해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제 말을 듣고 선택한 것도 여러분이었고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상관하지 않겠어. 아무렴 어때. 그래 내 선택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진정한 자기주도적인 삶인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그러니까 생각을 한 번씩 여러분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한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자기 주도적인 삶이라는 게. 이 강아지 봐요. 주인이 산책을 안 시켜주니까 자기가 그냥 목줄을 자기가 물고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산책을 시켜줘요.
이게 어디 가능할 법한 일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회에서 이렇게 된다면 안 될 일이죠. 당연히 안 된 일이고 그냥 재밌자고 이렇게 표현한 그림인데 쉽지 않죠. 자기주도적인 삶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것들이 뭐 첫 번째 사는 삶인데 그냥 지금 나는 매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가 계속 내가 처음 하는 경험들인데 쉽지 않아요. 자기주도적인 삶이라는 게. 그래서 혼자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결국에는 내가 혼자 온전히 선택을 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냥 여러분들이 많은 선택을 해왔지만 확신이 들기까지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내 삶을 주도해서 살아간다? 그것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될 것은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주도적인 삶이 좋다는 것도 알았고 미래 사회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근데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은 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방법이나 자신이나 뭔가 확신이 좀 잘 들지 않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요 그림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주도적 삶을 살기 위해서 연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도 실전으로도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뭔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을 해 오셨지만 지금 오늘 한 번 더 내가 좀 체계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처럼 내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근데 바뀔 생각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레디. 준비입니다. 네,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비전이나 이렇게 동기 그리고 내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실제로 내가 가지고서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뭘 하고 싶다. 또는 이거 해야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라는 이런 여러 가지. 네, 근데 저희 배웠죠. 이런 비전이나 동기나 욕구나 이런 것들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냥 누웠을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러면서 잠잘 수 있는 거. 그리고 또는 그냥 진짜 소름 돋고 막 이렇게 쾌감이 일었던 기억.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돼요. 그게 뭐였는지를 기억해내는 거. 6개월 이내에 내가 무엇을, 어떤 감정에서 그런 것들을 느꼈는지를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디 해서 준비했어요. 동기 찾았고, 뭐 비전 찾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찾았어. 가고자 하는 적어도 뭐 영역, 방향성을 좀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플랜이에요. 계획 단계. 목표를 설정을 하고 계획을 당연히 수립을 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 나간다고 하듯이,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뭐가 있으면 우리 어제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업보다는 직무로 생각하는 게 좋고 그 직무를 찾는 데는 나의 가장 큰 행복감,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작용을 돼서 직무, 영역이라는 부분을 찾으면 그거에 맞춰서 대학이나 전공을 정하고 그 대학에 따라서 당연히 입시 전략을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입시 전략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플랜 과정에서는 어제랑 동일하게 비전이나 욕구를 결정을 찾았다면 그 다음에는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을 세우는데 뭐 입시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입시 전략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제 삶에 있어서 뭐 어떤 그냥 적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거 하고 싶은 것에 계획. 만약에 진짜 거창하지 않게 생각을 진짜 줄여서 생각한다면 나 먹는 게 좋아. 오늘 저녁에 뭐 먹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저녁에 내가 여유로운 시간을 갖기 위해서 숙제를 언제까지 끝내고 뭘 하고 뭐 식재료를 뭐 음식이나 채소나 야채나 고기나 이런 것들을 사다가 어떻게 그걸 해 먹어야겠다. 이런 계획 정도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계획의 수준은 다양하니까 생각하는 건데
제가 또 한 가지 지난 시간에 강조를 했었던 내용이 계획에 의한 계획, 준비에 의한 준비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다고 그랬죠. 완벽주의를 잠깐 내려놓고 계획이 진짜 뭐 빈틈없이 바늘 하나 들어갈지 않을 정도의 막 빈틈없는 거는 그거 계획 준비하다가 지쳐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있어서 완벽할 필요는 없이 중간중간에 수정을 또 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거를 준비를 했을 때 중간에 숙제를 한다. 그리고 뭐 식재료를 사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진짜 완벽하게 이걸 짜놓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조금 밥을 안 드시고 늦게 들어왔어. 근데 엄마 왜 이제 와? 내가 계획 완벽하게 짜가지고 나 혼자 먹으려고 딱 1인분만 준비했단 말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굳이 괜히 왜 일 열심히 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화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획 단계를 막 구체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 잡을 필요는 없다. 조금 일단은 러프하게 잡고 그 안에서 좀 수정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잡고요. 그 다음에는 레슨이에요. 레슨이라고 하면 뭐 피아노 레슨, 뭐 여러 가지 뭐 음악 레슨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레슨 1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지식을 어쨌든 쌓는 단계예요. 뭔가를 이제 내가 어떻게 이제 계획을 짰다면 실제로 그거를 좀 실행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하기 위한 기초 단계. 뭐 음식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관련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영양소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식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한다든지 실제로 뭐 요리 학원에 간다든지 경험을 한다든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뭔가 진짜로 이제 익히는 거예요. 내가 배웠다면 이게 실제로 될 건지를 스스로 뭔가 좀 수련의 의미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진짜 이거를 뭐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다든지 말로 한번 얘기를 해본다든지 내 머릿속으로 아니면 또는 일기를 쓴다든지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에 대해서 남들이 얘기해준 것, 뭐 인터넷 강의로 레슨에서 얘기해주고 한 것들을 내 스스로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딱 그냥 책을 몇 단원을 한 단원을 오늘 배웠어요. 한 장을 배웠어. 그 장을 덮어놓고 내가 그걸 요약을 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내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여기서 익혀보는 거죠. 익히고 그 다음에는 테스트입니다. 이거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뭐 쪽지 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스스로 내가 정리한 생각에 대해서 비판을 또 해볼 수도 있어요. 맞아? 진짜야? 라고 우리 그때 한 번씩 되물어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되물어보고 그 실제로 뭐 정례화된 뭐 시험지를 해보면서 내가 한 거를 검증해볼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니면 뭐 요리를 해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맛을 보여주고 맛있는지를 테스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테스트가 꼭 시험 싫다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익히고 내가 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이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냐를 테스트를 해볼 뿐이에요. 근데 이 테스트를 실제로 하면 오히려 이제 한 번 더 복습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공부법으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근데 방법적으로는 말을 하든지 그러니까 요약을 해본다든지 이런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이런 것들은 꼭 스스로 정리해서 비판해보는 능력, 내 스스로를 비판해보는 능력, 또는 내가 스스로 예비 시험을 이렇게 해보는 것들, 이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C, 결과를 좀 분석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했더니 별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틀렸어요. 틀린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 노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 자기주도적인 삶에서는 내가 왜 실패라고 하기는 그렇고 내가 왜 이거를 내가 목적으로 오늘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에 도달하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결과를 왜 못 끌어냈지? 내가 자기주도적으로 살고자 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씩 무엇이 문제였는지
결과치에 대해서 그냥 평가해보고 문제점은 또 다시 고쳐보면 되고 그런 다음에 뭐 다시 또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또 그 내 동기가 정말 맞았는지 이게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니네. 실제로 해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니야. 그러면 조금 수정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연습을 여러분들 조금씩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딱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성인이 돼요. 내가 막 그걸 막을 수가 없어. 나 어른 안 될래요! 라고 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그럼 뭐 지금은 나 청소년이고 부모님 아래에 있으니까 내 삶의 문제보다는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할래요. 나중에 자기주도적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부모님 말씀은 잘 들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까 자기중심적인 게 문제지 자기주도적인 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건 당연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연습들을 자그만하게나마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무엇인가 또 취미생활이나 하물며 그냥 게임을 할 때라도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좀 계획이나 플랜을 짜서 연습을 한 번씩 해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의 이제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연습을 해본다면 이 총 6개 단계를 거쳐서 연습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총 이 4가지를 키울 수 있게 될 거예요. 총 이 4가지를 키울 수 있게 되는데 자기결정력이랑 동기부여 그리고 자기조절, 관계 이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친구한테 연습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뭐를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해두고 행동을 한다면, 그래도 좀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채울 수 있고, 거기 나아가서 내가 이제, 조금 더 나은 삶, 그러니까 애기처럼 땡깡 부리고 내 말 들어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에서도 내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나갈 수가 있죠. 자기결정력이라고 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한테는 조금 부족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교와 뭐 이런 뭐 동양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나보다 이제 남의 시선을 좀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있는데 이거 조금 부끄러워. 이거 맞을까? 걱정해. 불안해. 부정적이야. 뭐 기존엔 없었는데 이걸로 성공한 사람 난 못 봤어. 하지 말까? 나는 자신 없는데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남의 눈을 먼저 생각해요.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점점 피해요. 내가 결정하는 걸 조금 미뤄. 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나는 조금 나중에 결정할래. 라고 생각을 하죠.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선택하는 거에 이끌려 다녀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남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뭐 남의 핑계를 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자기가 결정해놓고 자기가 결정 밀어놓고 남들이 이렇게 얘기해준 조언만 따라서 난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의 동기부여는 내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를 이거를 아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계속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꼰대처럼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라고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행복한 일을 찾으세요!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정말 지켜낸다면 당연히 되겠죠. 그렇지만 힘든 일이라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해보는데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것 자체를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삶의 진리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변하지 않아. 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이 못나서라기보다는 힘든 일이에요. 쉽지 않아. 내 자신을 뭔가 다시 이렇게 깎아내는 것 같은 혁신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가죽을 새롭게 하는 듯이.
그러니까 혁신적인 일인데 스스로 동기부여를 찾는 방법을 계속 키워야 되는 거겠죠. 이 아까 6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동기부여하는 방법을 키워야 되고 자기조절이라는 것은 나의 이제 감정이나 에너지를 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가 가능해야 되는 거고. 충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내 능력이랑 이게 재현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어요. 뚱해. 뚱해서 밥 먹는데 뭐 말 한마디 안 하고 인상 팍 쓰고서 밥을 막 먹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상대방한테도 전달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내 그 밥 먹는 태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밥 같이 먹고 싶을까요, 다음에? 밥 같이 안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걱정되기보다 너 왜 그래? 왜 기분이 나빠? 언제까지 그렇게 우쭈쭈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과 에너지, 의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는 뭐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좀 우리, 위 이런 게 좀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나보다는 이제 우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는 있죠. 그리고 사회성이 또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솔직히 아닌 게 민족주의 성향은 다 어느 정도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이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집단과 사회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관계를 아예 끊으라. 너 자신만 생각해. 너만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를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끊을 수 없어. 로빈슨 크루소처럼 어디 외딴 섬에 가가지고 혼자 살 수가 이제 없는 세상이에요. 혼자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도 이제 없고 지구상에. 그래서 삶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처럼 무조건 예스맨, 예스, 오케이, 동의합니다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적당히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막 아까 뉴스 보니까 지하철에 마스크를 안 끼고 사람이 탔대요. 그래서 막 승객들이 마스크 쓰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분노 폭발된 거죠. 누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라고 하면서 막 그래서 싸움이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봐도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면 되는 건데 그리고 내 자신의 안전도 있지만 상대방의 안전도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좀 내가 주체적으로 했을 때는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이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4가지를 기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신다면 주체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이미 살고 있지 않을까 어느 순간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언제 행복한지를 가장 먼저 아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내가 사이코패스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나 분노조절 장애인데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남들 막 괴롭히는 건데 이렇게 얘기는 할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소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이제 진짜 진심으로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하시면 안 되는 그런 병적인 단계인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청소년기에 성장을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그거를 내 삶에서 이제 구현해 내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결국엔 자기 주도적인 삶을 또 건전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 분명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집단에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겠다. 막 내가 무조건 대장이야. 나 대장이 될 거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면 됩니다. 먹을 건지 말 건지 할 건지 말 건지만 정하면 공부할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긴 할 건데 하기는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겠습니다. 왜 해야 돼? 이렇게 내 동기로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점점 찾아 들어가야 되죠. 오히려. 그러면 조금 공부가 만약에 여러분들 안 맞을 수도 있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램에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금 게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자기주도적인 삶이 아직 어려운, 조금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힘들 수 있고 하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집단의 리더가 된다, 대장이 돼야지 하면서 막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고, 먹을 건지 말 건지를 정하듯이, 갈 건지 말 건지를 정하듯이 내가 선택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내 스스로 책임을 지면 돼요.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많은 사람들이 탑승한 배에 선장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선장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라고 하면은 배의 모든 뭐 조타수든 항해사든 뭐 여러 선원이든 이런 사람들을 다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끌고 어딘가의 목적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어디 사회에서 꼭 선장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면 선장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장이 아니고 조타수, 이게 배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조타수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선장님이 그 빙하가 있는 데를 미쳐 바다가 온 거를 파악하지 못하고 항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항해사랑 이렇게 해서 정했는데 내가 조타를 하는 입장에서 빙하가 눈앞에 있어. 그럼에도 그냥 선장이 가랬어, 선장이 그랬어 라고 하면서 전진하면 배가 어떻게 돼요? 선장 핑계만 대고 있을 건 아니죠. 내 목숨도 죽게 생겼는데, 빙하에 물이 빠져가지고 타이타닉처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휘 체계가 선장에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내가 조금 더 자기주도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결정된 것에 있어서, 회의를 함에 있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면, 조타수의 입장에서는 배의 키를 잡고 선장의 말을 듣는 것 이상으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게 배를 안전하게 운항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승객들 모시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빙하로 돌진한 사람은 선장 말을 듣는 게 우선인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뭔가 어긋난 거고 자기주도적인 삶도 아니고 진정한 자기 동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좀 강점으로 갖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안다면 내 안에 바탕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나이팅게일처럼, 우리 그때 그 세계적 혁신가 얘기할 때 나이팅게일처럼 전략적으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죠. 선장님,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항로를 틀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개진을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안 먹히면 일단 내 권한 바뀌니까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좀 힘들어지죠. 그럼에도 이 얼음을 이렇게 뭔가 그 배 앞머리에다가 또는 폭탄 같은 걸로 이렇게 얼음을 깨면서 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럼에도 주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적인 사람은 어쨌든 상대방과의 이렇게 의견 교환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미리 연습하면서, 스스로 연습을 하면서 가장 큰 내 동기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가치관이나 나의 행복감이 무엇인지를 뭐 이미 그냥 뭔가 이렇게 생각해내야지 하고서 사건을 처리하려면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이미 몸속에 배어 있고 알아놔야 되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연습을 꾸준히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이 딱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스스로 선택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 연습해 보고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율적으로 내 가치관에 맞는 방향성을 선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상대방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시작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한 발짝을 내디딜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문이과를 융합적으로 그리고 또 창의적인 문이과를 융합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하나의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하라고 하면 자기주도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좀 광범위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이랑은 조금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융합적이고 창의적이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진 내 성격이나 뭔가 성질,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이 나는 이과 쪽이야, 나는 문과 쪽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 두 개를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 나와 다르게 다른 사람들이 문과 쪽의 생각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방식을 이과 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이 되려면 분명히 융합적인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삶에서 그러니까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자기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른 말로 풀어서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는 뭔가 빙하 쪽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생각을 했을 때 키는 네 가지 잡고 있는데 조타수가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선장은 조금 이게 지휘관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조타수가 이거를 잡고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항로를 조종을 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면 당연히 빙하를 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주도적인 삶은 결국엔 깨어있는 삶이고 깨어있는 삶이 조금 너무 지 고집 부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고집과는 조금 제가 다르다는 표현, 이해를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하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너무 외골수 같다. 깨어있는 삶, 뭔가 불의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사람, 이런 적극적인 이런 깨어있는 삶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융통성 있는 삶, 그러니까 뭔가 빙하 쪽으로 나아가는 게 계속 선장님이 가랬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융통성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냥 포기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포기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듯이 결국에는 자기주도적인 삶은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의미를 하는데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융통성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주관을 가지고 내 주관이 있어요. 주관이 있고 타인의 생각을 무비판적으로 야 너는 무슨 뭔 소리야 이렇게 무조건 비난 섞인 얘기를 하거나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자기가 얘기 꺼내놓고 주관을 얘기해놓고 딴 사람 말 안 들으려면 못하러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의 주관을 가지고 타인의 생각을 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대.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무비판적으로 또 받아들이는 거는 예스맨이라고 그랬죠. 주관이라고 할 수가 없듯이.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좀 특정한 사상이나 대상에 얽매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삶, 융통성 있고 깨어있고 자기 주관적인 삶,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아라 이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했듯이 내 멋대로 사는 삶이 분명히 옳은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법과 질서를 여러분들 당연히 지켜야 되죠. 아까 그 마스크 쓴 사람처럼 내 주관은 마스크 안 써도 돼요. 한 사람 다 썼으니까 나 마스크 안 써. 근데 감히 나를 가리키려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법과 질서를 지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은 당연히 융통성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법과 질서에 좀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건 맞죠. 나중에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법이 잘못됐어.
사회 질서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삶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은 스스로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씩 깨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기차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아, 어린아이들, 애기들이 딱 저걸 기차를 보고, 와, 기차다. 기차 너무 멋있어. 기차 너무 좋아. 와, 기차다. 엄마, 기차 보러 가요. 나 기차가 너무 좋아. 라고 해서 뭐, 지하철도 갈 수도 있고, 기차역에 갈 수도 있고, 기차도 타러 가고 막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애기한테. 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봐요. 기차가 너무 좋대. 아, 기차 너무 좋아. 막 이러고 있는 애기한테, 넌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꿈이 뭐니? 누구누구야,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기가 그냥 너무 순수하게, 아, 난 기차가 돼야지, 기차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전 기차가 될 거야, 기차 너무 멋있어, 기차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차가 될 거예요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 사람이 기차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차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기차가 되고 싶다라는 애기한테, 야, 무슨 소리야, 콧방귀 끼면서 기차는 무슨 얼어 죽을 기차야, 넌 기차 못 돼, 이렇게 좋아하는 애기한테 되고, 야, 너 기차 못 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얘가 토마스를 생각을 하나? 토마스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좀 정정을 해줍니다. 아, 너 기관사가 되고 싶구나? 기차 운전하는 사람? 기관사라고 그래. 너 기차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기관사가 되고 싶은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럴 때 아이들은 난 기차가 되고 싶은 거가 아니라 이제 기관사가 되고 싶은 거구나 하면서 그 아이의 꿈은 이제 기관사가 꿈이 돼버려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기관사를 바라보고 뭐 철도 대학에도 들어가고 결국에는 뭐 코에일에 입사를 하고 뭐 지하철에 그 철도를 이렇게 모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그린핀도어를 이렇게 발표했을 때처럼 정말 얘가 뭐 기차가 되고 싶었을까요? 기관사가 되고 싶었을까요? 이 아이는 오히려 기차가 되고 싶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진짜 기관사가 아니었어. 저거를 몰고 싶다라는 이런 감정이 아니라 저거 자체가 너무 멋있어서 저거와 관련된 막 꿈을 꾸고 있었어. 꿈을 꾸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냥 딱 정해버렸어. 넌 기관사가 꿈이구나 라고. 그러면 이제 애가 계속 그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게 기관사가 됐는데 그 어린아이 때 꿈꾸던 그 기간을 모는 것과 그 기차를 바라봤던 그때의 감정과 지금 기관사가 됐을 때 그 감정이 동일할 수 있느냐, 같을 수 있느냐는 상당히 다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었던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직무의 방향성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사는 오히려 뭐 A에서 B로 갈 때 그 딱 길 루트가 정해져 있어요. 속도 조절하면 되고 승객이 탈 때. 이런 것들 정말 따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는 보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아기 때. 근데 엄마가 기관사를 해서 나는 그 안에 타가지고 맨날 그 기차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도 없어. 그냥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삶의 방향성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사가 됐음에도. 그런 것만 봤을 때 결국에는 어릴 때 상상하던 느낌이 아닌 것을 만약에 이루게 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냥 만족스럽고 기차에 타고 있는 것도 좋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좀 삶이 허무해져. 그 직업이라는 것 때문에. 직업이 곧 나를 얘기해.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직업이 안 맞는 것 같아. 따분해. 그 기차를 봤을 때 그 감정이 아니야. 따분한데 그러면 나는 이 일을 그만두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고 나는 뭐 이거 아니면은 다른 삶을 꿀 수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좀 계속 이제 다시 시작하면 언제 다시 시작해? 다른 일을 어떻게 찾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좀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뭔가 사회가 정해놓은, 그러니까 내 감정 자체를 꼭 직업이랑 연결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 영역,
드림으로 확대돼서 드림, 꿈, 내 삶의 꿈으로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압박감도 없고 조금 그 방향성을 놓고 가신다면 훨씬 더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기차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기차가 좋으면 기관사, A에서 B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좋으면 조종사. 그거랑은 또 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사회가 이미 정해놓은 대답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갈 때 직업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 계속. 근데 그 직무나 영역의 방향성, 내가 좋아하는 그 감정을 이루기 위한 것들, 다양한 방법, 그 방법으로는 이제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다양한 방법 중에 고르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해진 거를 뭔가 딱 A는 B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대.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대. 또는 뭔가 창업하면 성공한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맞고 나한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 의심해 봐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미래 인재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여러분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갈고 닦아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소설가가 되든 뭐가 되고 싶을 때는 글을 일단 한자 적는 게 중요하지 책만 읽는 거는 그냥 독서하는 거죠. 소설가가 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되고 싶다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감독이 했던 얘기라고 하면서 인용을 해서 얘기를 한 건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가장 좀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감독이었나 봐요. 이 말을 인용을 해서 감독상을 수상할 때 이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 가장 계속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창의적인 생각이고 자기주도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런 영역이 창의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가장 개인적인 것, 나, 그게 가장 창의적이래요. 내 생각이 가장 창의적이야.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이 거기서 거기죠.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모든 삶의 순간에서 선택하고 경험한 내용들. 그러니까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직업이 같고, 태어난 동네가 같고 해도 똑같은 경험은 없어. 그러니까 골목에서 봤을 때 어떤 냄새가 나고 바람이 나고 어떻게 차가 어떻게 지나가고 이런 것들 경험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듯이 나는 자체로 나 스스로 자체도 고유한 사람이고 그냥 주체적인 사람이고 가장 개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신 자체가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그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 지금 진로를 계획을 하던 여러 가지로 하던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은 가장 내 안에 답이 있다.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의 본질을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해 나가신다면 그게 바로 자기주도적인 미래 인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느끼는 것도 없고 감정도 없고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 말의 뜻이 결국에는 생각 없다가 아닐 거예요. 생각은 있긴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기가 싫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 대안이 떠오르지 않거나 뭔가 좀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느낌일 가능성이 더 크죠.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1분 3초만이라도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 언제 끝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녁 뭐 먹지?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생각이 계속 나는데 뭔 생각? 어떤 생각? 뭐 갑자기 생각하지 말래?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깨어나서 여러분들 10,000가지 이상의 생각들을 한답니다. 사람이. 그냥 일어나서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5분만 더 잘까? 일어날까 말까? 오늘 날씨 어떻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발짝 움직이려고 침대에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내 몸한테 움직여 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듯이 내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많은 생각들을 합쳤을 때 10,000가지가 넘는 생각들을 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들, 내가 살아가는 시기, 그리고 가장 인생에 여러분들 멋있는 지금 정말 청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좋은 시기에 이제 고등학생인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이렇게 받게 되겠죠. 공부를 하시면서도 느낄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감정과 경험을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노력을 하신다면,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생각을 해보려고 내가 왜 이 감정을 들었지? 왜 이 감정이 들었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지라고 한 번씩만 더 좀 생각해 보신다면 사람이 분명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자 미친 듯이 화나. 못 견디겠어. 아니면 나는 잠이 너무 많아. 뭐 여러 가지가 나 자신이잖아요. 내 스스로도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경험과 감정들 모두 여러분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시되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개선점을 찾거나 강화시켜 나가거나 아니면 좀 줄여 나가시던가 하시면 결국엔 내가 내 삶을 진두지휘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계신 거겠죠. 한마디로 네, 자기가 이제 갖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망나니처럼 막 남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때 여러분들이 뭔가 불안감,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뭔가 어떡하지? 뭐 기계가 대체가 된다는데 난 이과 쪽 아니어서 프로그래밍이고 AI고 뭐 모르겠는데 뭐 지식이 지금 엄청 빨리 바뀐다는데 막 이렇게 불안해할 것까지 없고 그냥 먼 미래가 아니더라도 당장에 수능이 걱정이고 공부가 걱정이고 내 진로가 걱정이라면 걱정만 하다가 그냥 끝나기보다는 그냥 생각을 조금 더 이어가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느꼈던 감동적인 것, 기뻤던 것, 놀랐던 것, 슬펐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여러 가지 경험들이 여러분들 기억, 머릿속에 다 이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의 여러분들의 개인을 만들어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변수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까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과 소소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넘어가기보다는 생각해 보시고 그냥 조금 더 이게 좋았었어. 그때 좋았지. 그때 참 기뻤어. 그때 참 인상 깊었는데 기분 좋았어. 그때 기분 나빴어. 뭐 여러 가지를 이 기억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을 아이디어로 이렇게 도출해내는 거죠. 내 기억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남들이 이거를 빨간색으로 기억을 하더라도 나는 조금 죽색, 뭔가 이렇게 팥죽색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 기억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는 분명히 창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기억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을 못했더라도 책이나 인터뷰나 아니면 또 누군가와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기억하고 그 경험이 나한테 주는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얻는 교훈 이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해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려면 뭐 책을 보고 독후감을 쓰는 거는 정말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어렸을 때
뭐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막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연습하고 그냥 그날의 그냥 소소한 기억들, 내 창의성을 나중에 써먹기 위해서 그냥 기억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회상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공부했던 내용을 꺼내놓는 거, 회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이런 감정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활용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미래 인재가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되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 이제 감정들을 다스리는 방법도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협업이 불가능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적이랑 자기주도적은 다르다라는 거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뭐 이게 증오하고 뭔가 강압적으로 행동하고 뭐 이런 부정적인 기억보다는 뭔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좀 살아가시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네,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생들이 역시 잠깐만 기다려봤다가 질문이 없으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강의 5차 시를 총 듣게 되었는데, 저희 미래 인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채팅창에다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한 1분 정도 기다려봤다가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나혜 멘토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질문이 학생들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제 아까 전에 우리 학생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1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미래인재 2030 활동 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들으셨던 모든 분들께서는 여기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들어가셔서 여기 1학년은 여기 1학년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선 강의 내용을 해서 정리해서 넣어 주시면 되시고요.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내용이 들어가게끔 생기부 내용 내에 들어가게끔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어디 갔더라? 여기 있다. 1학년 박신유 선생님이 적어 놓으신 2학년이 있었는데요. 깜짝이야, 여기 있네. 네. 여기 2학년 학생들, 여기 1학년 학생들. 강의 듣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 온라인 쌍방향으로 진행됐던 강의 쉽지 않았을 텐데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강의를 잘 쓴 내용들은 리로스쿨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리로스쿨에 저장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 생계부에다가 꼭 들어갈 수 있게끔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방학 동안에 주말 동안에 잘 보내고 코로나 조심하고 우리 밝은 모습으로 계약하는 날 오프라인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즐겁게 2학기를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